자, 우리 오늘 시험 본 거 정답을 먼저 불러드릴게요. 정답이 좀 여러분 궁금하시니까 답 먼저 불러드리겠습니다. 자, 1번은 1번입니다. 1번에 1번이고요. 2번은 4번, 2, 4, 3번에 5번, 4번에 5번, 5번에 1번, 6번에 4번, 6번에 4번, 7번에 1번, 8번에 3번, 9번에 2번, 10번도 2번, 11번에 3, 11번에 3, 12번에 5번, 13번도 5번, 14번에 3번, 14번에 3번, 15에 2번, 15에 2번, 16에 1번, 16에 1번, 17에 4번입니다. 17에 4번, 18, 5번, 18번에 5번, 19에 1번, 19에 1번, 20에 4번입니다. 통상 20문제를 풀면 한 14개 정도, 이 정도 나오면 합격권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14개 정도 이렇게 나오면 합격권에 들어가시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는 오늘 13개 맞았는데 그러면 불합격이냐?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것도 아니고 열심히 노력하시면 되는 거니까 통상 14개 정도 나오면 20개 기준 그 정도 되면 합격권에 들어가시고요. 우리 인강생들도 요거를 그냥 이렇게 뭐랄까요, 잠깐 멈춤해 놓고 문제 20분 딱 걸쳐가지고 풀어보고 풀이를 들어보시는 거를 좀 권해드립니다. 훨씬 더 그게 효과적이니까. 자, 1번 문제부터 한번 풀어봐 드릴게요. 자,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이렇게 이제 물었어요. 재정 목적이죠. 공인중개사법은 누구의 업무에 관해서 정한다고 그랬죠?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무슨 성을 제고합니까? 전문성을 제고하고 그래서 무슨 산업을 건전하게 육성해요. 우리 부동산 중개업,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 인해서 뭐에 이바지하는 것을 궁극의 목적으로 해요. 국민 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을 궁극의 목적으로 하죠. 자, 이렇게 나열된 게 이제 1번이죠. 그래서 이제 1번 문항인데, 얘는 뭐 특별히 설명드릴 건 없고, 틀린 지문으로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 2번에 보면, 공인중개사가 맞는데, 그 자리에 개공을 주면 틀린다 이 말이고, 부동산, 뭐, 개업공인중개사 이렇게 나와도 틀리는 거고,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 등, 뭐, 이렇게 표현해도 틀리는 말이에요. 그리고 공인중개사 등이라는 뭐 말을 써도 틀리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오로지 뭐만요? 공인중개사만 맞는 말이고 전문성, 뭐 공신력, 뭐 공신력이 제고되는 건 아니니까 이런 것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2번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1번. 중개업이라 하면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째, 뭐가 필요해요? 다른 사람의 의뢰 꼭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일정한 뭘 받아야 돼요? 보수를 받고, 그리고 중개를 뭘로 행하는 것? 업으로 행하는 것. 이거를 우리 중개업의 3요소라고 하죠. 1번은 어때요? 정확히 맞고. 자, 2번. 공인중개사라 하면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그렇죠? 자격을 취득한 자. 특별히 이제 좀 조심해야 할 거는 여기 공인중개사법에다가 요게 다른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했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외국법에 의해서 뭐 외국 뭐 어느 나라 법에 의해서 뭐 이런 식으로 주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이거 다른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할 수도 없지만 설사 취득했다 하더라도 외국 자격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이 법에서 말하는 뭐는 아닌 거예요. 공인중개사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딱 들어가는 게 정확히 맞고. 3. 개공이라 하면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 무엇한 자를 말합니까? 등록한 자를 우리 개공이라고 합니다. 등록하면 개공이 되는 거 맞고. 자, 4번 중개보조원으로 한번 가보죠. 중개보조원은
어떤 말이 꼭 들어가줘야 돼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이런 말이 꼭 들어가줘요. 여기다 우리 별 하나만 할게요.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그렇죠? 개공에 소속은 되어야 되고, 중개된 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와 소공의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했는데 4번이 틀렸죠, 그죠? 네, 자, 4번이 어디가 틀렸는지 한 번만 찾아봐 주시겠어요, 저한테? 얘 빠져야 됩니다. 소공은 빼야 됩니다. 소공은 빼야 되고 경리하면 중개보조원인 누구에 소속되어서 누구의 업무를 보조해야 된다 그래야 돼요. 개공에 소속되어서 개공의 업무를 보조한다 이래야 되지 소공의 업무를 보조한다 그러면 좀 이상한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 개공하고 우리 중개보조원은 이제 고용인과 피고용인 관계에 들어가는 거니까 소공은 똑같은 고용인 관계에 들어가는 거죠. 5번 소공이라 하면 개공에 소속된 공인중개사. 좋아요. 여기까지.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 아니면 제외한다. 포함한다. 그래서 포함한다에다가 우리 별 하나만 잡고요. 이 자리가 제외한다. 뭐 이렇게 나가면 틀리는 말이에요. 포함해야죠. 그래서 얘가 하는 일은 몇 가지 업무를 수행하는 거예요. 두 가지. 첫째는 뭐를 수행하는 것?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것. 두 번째는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을 각각 수행하는 업무들을 해야 되는 거겠죠. 중개 업무를 수행한다라고 하는 뜻과 중개 업무를 보조한다는 것은 조금 다른 의미인데 여기서는 중개 업무를 보조한다는 건 누구의 업무를 보조한다는 걸까요? 개공의 업무. 그런데 여기 위에 있는 중개 업무를 수행한다라는 이 말은 소공한테는 두 가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소공이 중개 업무를 수행한다라는 거는 뭔가를 소공이 직접 작성할 수 있다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우리 그러면 소공이 중개 업무를 수행한다라는 거는 뭐하고 뭐를 쓸 수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하셔야 되냐면 확인 설명서 하고요. 또 하나 뭐예요? 거래계약서. 요거를 작성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작성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질문 하나만 드려볼게요. 이거 작성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작성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이건 권한이 있는 거고 의무는 없어요. 의무는 개공한테 있는 거고요. 자, 3번 문제로 한번 가보는데 이제 어떤 문제에 대한 경향, 트렌드가 좀 맞아야 되니까 요즘 트렌드하고 좀 맞는 최근 한 5년 정도 이전에 이제 기출 문제들을 매 회당 5문제씩 일부러 좀 섞어놨어요. 그래서 기출 문제를 좀 봐가면서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리고 예상 문제는 이런 식으로 만들었구나 이렇게 한번 보실 수 있도록 용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요즘에 이제 이렇게 잘 주죠. 그러니까 모두 골라라 이렇게 박스 주고 이런 거 아주 좋아합니다. 개수 세거나 이렇게 정답 조합형 문제 이런 거 좋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른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판례에 따른다 얘기는 여기서 뭐 한 개 이상은 판례의 태도를 물어보는 문제다 뭐 이런 얘기죠. 기억번 개공이란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 무엇 한 자라고 정의해요. 개설, 등록한 자. 기억 어때요? 맞나요? 예, 등록하면 개공입니다. 니은 소공에는 개공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인 자가 포함된다라고 했는데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이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거 맞죠? 그죠? 네, 그래서 요거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대요. 맞나요? 예, 맞는 표현이고 공인중개사로서 개공에 고용되어 그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는 소속 공인중개사이다라고 했는데 공인중개사이고요. 일단 개공에 고용되었고 그의 중개 업무를 보조한다. 네, 그의 중개 업무를 보조한다. 그러면 소공 맞네요, 그죠? 네, 뭐 틀린 만한 거 없고. 자, 니을번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자, 우리 여기다가는 채색을 좀 한번 잡을게요. 우연한이라는 표현과 단 1회라는 표현에다가 각각 우리 채색 한번 해주시고요. 아까 제가 업이 되기 위해서는 무슨 성과 무슨 성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계속성과 반복성. 근데 그 계속성과 반복성의 반대말이 뭐라 그랬어요? 우연성, 일회성. 그러면 여기서 우연성이나 일회성이 나오면 얘는 업이라고 볼 수가 없다 그랬죠. 근데 여기는 지금 뭘 줬냐면
임대차 계약의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게 당연하죠. 이거는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것도 맞네요. 그리고 맞으면 이것도 맞으면 정답은 5번이죠. 그죠? 이와 같이 4개, 뭐 5개 주고 전부 뭐 옳거나 전부 틀리는 거 이런 것들 우리 기출문제에 굉장히 선호하는 출제 패턴이니까 하나쯤은 틀렸겠지 이런 거 생각하지 않도록 내가 그냥 실력대로 푸셨으면 그대로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4번 문제가 조금 아마 어려웠을 것 같은데 자, 4번 문제는 중개하고 관련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일단 중개 뭐 이랬는데 이 중개는 간단히 정의하면 뭐를 뭐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죠. 행위를 알선하는 것 이렇게 이제 정의해 볼 수 있는데 여기에다가 하나 좀 메모를 하나 해주시겠습니다. 위에다가 쓸게요. 우리 중개라는 정의를 2가지로 한번 여기다 적어드릴게요. 법률에는 뭐라고 중개를 정의를 딱 하고 있냐면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죠. 행위를 간단히 정리한다고 그랬어요. 행위를 알선하는 것 이게 법 제2조의 정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위를 알선하는 것 이게 법률 제2조의 정의입니다. 그런데 이게 법률 정의만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대법원의 정의도 있어요. 대법원의 정의는 법률의 정의를 안 따르느냐? 아니야. 따르기는 하는데 대법원도 법률은 따르죠. 당연히 따르긴 하는데 대법원 나름대로 중개를 이렇다라고 이렇게 말하자면 제시를 하고 있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이제 뭐가 있냐면 한번 적어볼게요. 여기다가 중개란 법률 행위 성립에 조력한다라는 거는 도와주는 뭐 이런 얘기죠. 사실행위 이렇게 정의를 대법원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법률로서의 그 중개인 정의는 행위를 알선하는 게 이제 법률의 정의라고 한다면 대법원은 법률행위 성립에 조력하는 사실행위다 이랬잖아요. 근데 이걸 따지고 보면 다른 말이 아니에요. 같은 말이에요. 왜 같은 말이냐면 대법원이 법률행위라고 정의했잖아요. 이 법률행위가 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는 아까 얘기한 대로 무슨 행위? 법률행위고 이거가 잘 성립될 수 있도록 이 행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력한다는 게 한자로 도와주는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알선하는 게 무슨 행위가 되는 거죠? 뭐가 돼요? 사실행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중개는 법률행위 성립에 조력하는 무슨 행위? 사실행위. 이렇게 이제 정의를 대법원이 한다 그랬죠. 그래서 중개의 정의를 이 2가지가 있는데 둘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틀린 거를 찾아라 이랬단 말이에요. 틀린 거. 자, 1번. 중개는 대리행위가 아니다. 중개와 대리는 다르죠. 왜냐하면 대리는 우리 굳이 나누면 법률행위, 사실행위. 무슨 행위에 들어가요? 대리는. 대리가 법률행위예요? 아니면 사실행위예요? 대리는 법률행위잖아요. 직접적인 법률 효과가 수반되니까 대리는 법률행위란 말이에요. 근데 중개는 무슨 행위라고 그래요? 사실행위. 그러니까 중개는 대리행위가 아니다. 맞죠? 중개랑 대리랑은 다른 거니까. 2번. 중개 행위는 뭐다? 사실행위다. 맞죠? 그죠? 중개 행위는 사실행위가 맞고. 3. 중개 행위의 대상은 법률행위다. 그러니까 중개의 타겟이 되는 행위가 중개라는 게 행위를 알선하는 거. 이 행위가 바로 목적이 되고 대상이 되는 거예요. 타겟이 되는 거니까 대상은 무슨 행위이다? 법률 행위이다. 어때요? 맞아요. 대상, 타겟은 법률 행위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여기 보면 중개계약이다 이런 말 썼어요. 그죠? 중개계약. 중개계약은 좀 다른 또 차원의 문제란 말이에요. 중개행위하고. 그래서 여기 올려서 여기 밑에다가 이렇게 하나 좀 메모 한번 해볼게요. 중개계약은 누구하고 누구 간의 계약? 의뢰인과 개공 간의 계약이죠. 맞죠? 의뢰인과 개공 간의 계약이잖아요. 근데 이 계약이 어떤 식으로 성립이 되는지 잠깐 보여드릴게요. 의뢰인이 개공한테 우리 집 좀 팔아주세요. 이렇게 먼저 의뢰하죠. 팔아주세요. 이게 뭐예요? 청약.
그죠? 예, 팔아 주실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개공이 당연히 팔아 드려야죠. 몇 동 몇 호 사시죠? 라고 이렇게 접수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뭐가 돼요? 승낙이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자, 그러면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가 합치되어지는 거를 우리가 계약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럼 이게 무슨 계약이에요? 중개계약이죠. 예, 그러면 이 중개계약은 전형적인 계약이니까 무슨 행위다? 법률행위다. 맞죠? 예. 5번 중개행위는 개공과 소공만이 합법적으로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중개행위를 개공과 소공이 요 두 사람만 독점적이고 합법적으로 할 수 있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잖아요. 네. 근데 아까 우리 그 교재에서 이런 거 보셨다면 여기다 한번 적어드릴까? 네. 중개와 중개업은 다르다 그랬죠. 중개와 중개업은 다르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 수 있나요? 중개는 누구나 해도 되나요? 중개. 네. 누구나 해도 돼요. 누구나 해도 처벌 안 받나요? 예. 네. 누구나 해도 처벌받지 않아요. 근데 중개업은 누구랑 누구만 해야 돼요? 개공과 소공만 해야죠. 다른 사람이 하면 뭐 해요? 처벌받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누구나 하면 안 돼요. 누구나 하면 이게 처벌의 대상이 된다 이 얘기예요. 그쵸? 네, 중개업은 누구나 할 수 없잖아요. 딱 두 사람, 개공하고 소공만 허용이 된 사람만 하는 거니까. 근데 중개는 그냥 행위를 알선하는 게 중개라 그랬잖아요. 돈 안 받고, 그죠? 네, 계속적이고 반복적이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이건 누구나 해도 괜찮은 거, 중개. 네, 그러니까 중개는 누구나 해도 된다. 그래서 개공과 소공만이 가능하다. 이건 틀린 거죠. 그쵸? 예. 혹시 솔직하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4번 문제 맞았다. 손 한 번만 들어봐 주실래요? 의외로 많이 맞으셨네. 알고 맞췄을까요? 그냥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맞췄을까요? 나 궁금하긴 한데 아무튼 이거 다 제껴가지고 그래도 5번이 가장 정답인 것 같아. 이것도 실력이라고 저 인정해 드릴게요. 네, 굉장히 잘 하신 겁니다. 아주 잘 맞추신 겁니다. 좀 어려운 개념이었는데. 자, 5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5번 문제. 용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물었어요. 용어. 법정지상권을 양도하는 행위를 알선하는 것은 중개에 해당한다라고 했는데 이 5번 문항 5에다가 한 번만 적어볼게요. 자, 지상권이 곧잘 나오는데 특히 이제 법정지상권 뭐 이런 말들 잘 나오죠. 이 법정지상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게요. 뭐 되는 과정과 뭐 되는 과정으로 한번 구분해 봐야 돼요. 성립되는 과정과 뭐 되는 과정, 이전되는 과정으로 나눠서 생각할 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권리에 득실 변경이 있는 거니까 득실 변경, 꼭 성립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전되는 과정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법정지상권이니까 이거 법정자를 이제 동그라미 잡아보면 성립되는 과정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성립되는 거 맞죠? 그쵸? 그러니까 토지랑 건물의 소유자가 했다가 일치했다가 동일했다가 어떤 사정에 의해서 이게 해야 돼요? 달라져야 되죠. 그러면 인정하는 게 법정지상권이니까 이게 법률의 규정 그대로죠. 근데 이전엔 뭐를 가지고 있는 자가, 이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어떤 사정에 의해서 파는 거잖아요. 처분하는 거니까 내 맘대로 파는 거잖아 이거는. 그러니까 이건 법률 뭐라고 봐야 돼요? 행위. 그러니까 내가 팔고 싶으면 파는 거다 이 말이에요. 내가 법정지상권 양도 행위를 가지고. 자, 우리 그러면 여기 옆에다가 이제 중개 한번 해보고. 중개라는 거는 뭐 하는 것이다. 행위를 알선하는 거다. 그러면 우리 여기에 개입하는 거죠. 그죠? 행위를 알선한다 그랬으니까 법률 행위. 어디에 개입하는 게 아니라 규정에 개입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는 개입이 안 돼요. 그러면 여기 1번 문항에 뭐라고 했냐면 양도하는 행위라고 했단 말이에요. 양도하는 행위. 그럼 당연히 이전이잖아요. 그러면 중개에 해당합니까? 예, 당연히 해당하죠. 2번 반복 계속성이나 영업성 없이 단 1회 여기 단 1회 이런 거 단어 나오면
문제를 좀 쉽게 푸는 뭐 팁 하나 말씀드리면 중간 거 볼 것도 없어요. 이 말이 나오고 업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업으로 한 것이라고 본다, 볼 수 없다. 볼 수 없다. 틀렸네요. 단 1회 뭐 이렇다 하면 이거는 업이 아닌 겁니다. 그럼 업이 아니면 뭐예요? 그렇죠. 중개업이 아니면 중개는 들어가나요? 예, 중개는 들어가는 거죠. 그 대신 뭐는 아니고 중개업은 아니고 계속성과 반복성이 없으니까 중개는 들어가는 거죠.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공인중개사를 정의할 때 자격을 취득한 자가 공인중개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무슨 법에 따라? 외국법에 따라 이렇게 들어가면 외국법에 따라 말하자면 뭡니까? 자격을 취득했다. 이러면 얘는 공인중개사이다? 아니다? 아니다. 외국법. 이 법에,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자여야 하는 것이죠. 4번. 소공이란 법인인 계공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만을 말한다라고 했는데 틀렸죠, 이거? 만자가? 왜 틀렸냐면 소공이 소속되어질 수 있는 곳이 꼭 법인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디도 있어요. 개인인 계공한테도 소속될 수 있죠. 그럼 질문. 소공이 부칙 계공에 소속돼도 돼요? 그럼요. 가능하죠. 부칙 계공에 왜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부칙 계공에 소속돼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그러면 법인인 계공에 소속돼도 되고요. 5번 중개보조원이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계공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의 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했는데 요거 틀렸죠? 확인 설명의 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딱 두 사람. 누구랑 누구? 계공과 소공. 이렇게 두 사람만 확인 설명의 의무를 부담하죠. 그러니까 중개보조원 이런 거 아니고 여기 현장 안내 그다음에 뭐 있어요? 일반 소무, 뭐 전화 받고 뭐 하는 거 이런 거를 보조하는 거죠. 자, 6번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6번 문제. 다음 중 계공의 중개행위가 개입될 수 있는 경우로 옳은 것은 이렇게 이제 물었는데 요 6번 문제도 약간 좀 어렵기는 한데 여기에다 우리 별 하나만 해요. 최근에 이제 이런 거 좀 잘 물어보는 편인데 자, 한번 요거를 설명 한번 드리려고 하는데 요거를 제가 환매권에 기한 재매매, 또 환매권이 특별히 한번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요거를 좀 제가 이쪽에다가 사례를 하나 좀 그려드릴 텐데 이걸 하나 좀 적어봐 주시겠습니다. 자, 소유권 이제 가장 먼저 소유권 보전이 갑 앞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치죠. 소보가 소유권 보전 등기. 자, 그리고 소유권 이전이 갑에게서 을에게로 이렇게 매매가 됩니다. 그러니까 갑이 누구한테 팔은 거예요? 을한테 팔았는데 이때 특약을 걸 수 있어요? 팔을 때? 예, 특약을 거는데 환매 특약을 걸 수도 있거든요. 환매 특약? 환매 특약은 부기 등기로 가요. 이렇게 2-1 이런 식으로 부기 등기로 옵니다. 그러면 이게 뭐가 이제 딱 걸리는 거예요. 환매 특약이 걸리는 거죠. 자, 그럼 질문 하나 드릴게요. 환매라는 건 다시 찾아온다. 다시 되팔아 줄게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환매권자가 누가 되겠어요? 환매권자. 환매권자. 환매권자 누구? 갑이죠. 왜냐하면 소유권을 을한테 넘기는데 얘가 환매해 주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거를 등기친 거라고요. 그 환매권자가 갑이 되는 거죠. 그리고 환매 기간도 등기해야 되고요. 환매 금액도 등기해줘야 돼요. 그래서 기간, 금액 이거 다 등기 사항이에요. 금액을 딱 해놓고 이제 내가 몇 년 안에 얼마 줄 테면 주면 네가 나한테 팔아줘. 오케이 해가지고 이제 환매 특약이 걸린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뭘 보셨냐면 환매권이 뭐 되는 과정을 보신 거예요. 성립되는 과정을 보신 거예요. 자, 우리 그러면 일단 요거는 중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매매라는 행위 중개할 수 있죠. 그럼 여기는 어떨 것 같아요? 이런 환매 특약이 걸리는 거에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7회 본시험 문제거든요.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있냐면 잘 생각해봐요. 우리가 어디에 개입하면서 매매에 개입하면서 환매 특약에 당연히 개입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렇잖아요. 예, 이걸 좀 쉽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우리 그 자동차를 하나 뽑는다고 생각해봐요. 자동차를 하나 뽑는데 썬루프를 뚫을 거냐 말을 거냐 이게 특약이잖아요. 옵션이잖아요. 썬루프를 뚫을 거냐 말을 거냐. 근데 영업사원하고 그거 상의하잖아 우리가. 그죠? 썬루프가 뭐 돈 들어가서 해주는 거니까. 그럼 우리 그러면 한참 고민하다가 그냥 썬루프를 뚫어주세요. 그냥 뚫은 걸로 해주세요. 하고 내가 뭐 100만 원 더 낼게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러면 그 영업사원은 자동차를 뭐 팔면서 썬루프를 뚫 거냐 말 거냐에 대한 옵션에 개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업을 하는 것, 우리는 영업사원이나 마찬가지예요. 개공은. 그러니까 이걸 영업하면서 특약에 당연히 개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매권이 만들어지는 과정에도 중개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중개하는 부분이고. 자, 그러면 현재 환매권자가 갑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환매권을 팔을 수가 있어요. 환매권도 하나의 재산권이니까. 그 환매권을 처분하려면 부기로 넘어가요. 소유권이 아니니까. 그래서 2-1-1 이런 식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환매권을 팔면 환매권이 이전되어지는 거죠. 그죠? 네. 그러면 누구한테서 누구에게로 넘어가냐면 갑에서 병에게로, 제3자 병에게로, 그리고 환매권을 양도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질문. 환매권을 처분하는 거잖아 우리가. 그죠? 환매권 처분. 이거 중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것도 우리가 얼마든지 개입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의 권리를 이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 그 갑과 을이 양도양수 계약을 통해서 우리 넘기는 거니까. 자, 그러면 현재까지 환매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갑이 병한테 팔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현재 환매권은 누가 가지고 있죠? 병이 갖고 있는데 병이 환매권을 행사해서 소유권을 찾아와 볼게요. 소유권을 찾아오면 부기등기로 아니면 주등기로 소유권을 가져올 거예요. 이때는 주등기로. 왜냐하면 소유권이 넘어올 때는 항상 주등기. 순위번호 3번 따야 돼요. 네, 그래서 소유권 이전. 누구에게서 누구에게로? 을에게서 병에게로. 원인은 뭐예요? 원인은 뭐예요? 이게 매매라고 볼 수는 없죠. 둘이 합의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런 거가 되는 거죠. 환매권의 행사잖아요. 그죠? 근데 이 환매권의 행사가 형식은 매매의 형식을 따라요. 이걸 재매매라 그래요. 재매매. 형식은 매매의 형태를 따른다고요. 자, 그러면 환매권의 행사, 즉 형식은 재매매란 말이에요. 다시 팔으니까 이거는 중개할 수 있겠나 한번 생각해 볼 건데 이건 중개가 안 돼요. 이건 왜 중개가 안 되냐면 환매권은 얘는 이미 을이 현재 소유자잖아요. 이미 팔게 라고 이미 승낙을 했어요. 양도에 승낙을 했단 말이에요. 얘는 언제 했어요? 여기 양도 승낙을? 여기에서 환매 특약 잡아줄 때. 그러니까 얘는 이미 의사표시를 승낙을 한 거예요. 난 팔겠다고. 근데 그걸 누가 가지고 이제 행사만 하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네가 판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그럼 나 이거 살게 라고 나의 말하자면 의사표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형성권, 이미 가지고 있는 권리를 형성권이라고. 얘는 이미 승낙을 했고 내가 그거 살래? 하고선 내가 사겠다라고 말만 하면 이게 매매계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걸 재매매라고 하긴 하지만 이거는 환매권 행사로 보기 때문에 중개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다 정리해 볼게요. 환매권이 성립하는 과정 개입할 수 있고 환매권 이전하는 과정에도 개입할 수 있는데 무슨 과정에만? 행사 혹은 재매매 같은 말이에요. 이런 말 나오면 중개할 수 없다. 이렇게 보면 돼요. 환매권 한번 나올만 하니까 또 나올만 하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 재작년에는 점유권 나왔는데 점유권의 득실 변경에는 이렇게 하나만 좀 적어볼게요. 점유권은 양도 양수 계약 이런 말을 쓸 수가 없어요. 양도 양수 계약
뭐 이전 계약 이런 말을 쓸 수 없다. 쓰지 않는다. 왜 이런 말을 안 쓰냐면 점유권만 가지고 있어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 하죠. 그러니까 왜 우리가 물권법 배울 때 본권과 본권 아닌 거 이렇게 배우잖아요. 우리 점유권은 본권이 아니잖아요. 이것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양도양수 계약 이런 말을 쓰질 않아요. 그냥 직접적인 사실행위 하나만으로 점유권이 성립되고 하는 거니까 지금 여러분 앉아 계신 이 책상과 의자가 여러분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현재 뭐 하고 있죠? 점유하고 있잖아요. 이게 현재 점유권이에요. 이거는 무슨 뭐 누가 와서 중개해 주거나 그런 거는 아니란 말이야. 자, 농지에 대한 전세권 설정이 있는데 농지에 대한 전세권 설정은 안 되는데요. 네, 이건 왜 안 될까요? 농지에 대한 전세권 설정은 안 되는데 왜 안 되느냐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경자 유전의 원칙 때문에 어디에다가는요? 농지에다가는 전세권을 설정할 수 없다. 이게 우리 민법 303조의 법조문이에요. 그냥 법조문. 농지에는 전세권 잡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니까 우리가 개입할 여지가 없는 거죠. 그죠? 네. 그 다음 4번 지역권이 설정된 승역지의 양도 뭐 이랬는데 지역권 얘기도 한번 여기다 잠깐만 해봐 드릴게요. 지역권도 우리 확실히 좀 개념을 잡아야 되니까 자, 이런 땅이 있는데 도로가 이렇게 도로가 있어요. 여기는 막혔습니다. 여기도 물론 막히긴 했는데 여기에 이제 이렇게 또 다른 땅이 있는데 여기를 편의상 1번지라고 해보고 2번지라고 해볼게요. 여러분이 1번지를 갖고 있어요. 1번. 땅이 요거보다 2배 정도 좀 넓잖아요. 여러분 1번지 가질래요? 2번지 가질래요? 둘 다 갖는 건 안 되고 몇 번지만? 2번지 갖는 게 좋죠. 왜 2번지 가져야 돼요? 도로에 접했으니까. 그러면 땅값이 이게 더 비싸요? 면적이 이게 2배 넓은데도? 예. 왜요? 이건 못 쓰잖아요. 맹지니까. 건축도 안 되고 동사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얘가 이제 이렇게 하는 게 되나 보세요. 이만큼을 통행할 수 있게끔 을하고 계약을 해도 됩니까? 예. 통행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말하자면 뭐를 설정을 하는 거예요? 지역권. 여기 지역권을 설정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1번지를 뭐라고 부르고 2번지를 뭐라고 부를까요? 1번지는 맹지를 요역지라고 부르고 그 다음 2번지는 뭐라고 불러요? 승역지라고 부르죠. 그러면 지역권은 어디에 설정되는 거예요? 승역지에 지역권이 설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뭐라고 줬냐면 지역권이 설정된 승역지에 양도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2번지를 양도하는 게 되냐 이거죠. 되죠? 왜 안 되겠어요? 누구 맘이에요? 2번지 소유자의 맘이지. 이거는 당연히 가능하죠. 양도 계약이 되는 거니까. 근데 하나만 좀 조심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요역지 지역권 아니면 승역지 지역권 둘 중에 뭐가 이렇게 이 지역권하고 부종성이 있는 게 있어요. 같이 다녀야 되는 게 있어요. 뭐가 같이 다녀요? 어떻게? 요렇게 둘이가 무슨 성이 있다? 부종성이 있다. 그러니까 뭐하고는 부종성은 없는 거예요. 승역지하고는 없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이제 5번에 요거 유치권의 성립은 아까 우리 위에서 보셨던 저기랑 똑같아요. 이게 성립하는 과정이니까 말 그대로 뭐에 의해서? 법률 규정에 의해서 득실 변경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중개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 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럼 유치권에 이전하는 과정에는 개입할 수 있어요? 예, 유치권이 이전되는 과정에는 법률 행위니까 여기는 중개가 개입할 수 있는 것이죠. 뭐 이것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더 좋고. 자, 7번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 및 자격증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시도지사는 자격시험 합격자 결정 공고일로부터 두 달 아니고요. 1개월 안에 합격자에 관한 사항을 자격증 교부대장에 기재한 후에 자격증을 교부해야 한다. 여기다 한번 간단하게만 적어봐 드릴까요? 시험을 보고 나서 1개월 내에
합격자 공고를 먼저 해요. 그리고 요거 합격자 공고하고 다시 1개월 내에 자격증을 교부하게 돼요. 뭐 순서가 이제 이렇게 전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도지사가 자격증을 교부하는 건 좋은데 2개월 안에 2개월이라는 게 가끔 시험에 나오는 이유는 얘랑 합치면 두 달이잖아요. 그래서 2개월이라는 거를 자꾸 주는 거예요. 헷갈리게 만드는 거죠. 자, 그 다음 2번 문항에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그렇죠?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그렇죠? 그래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뭘 못 본다는 거예요? 시험 응시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이 사람은 시험만 못 봐요? 아니면 등록도 안 돼요? 등록도 안 돼요. 네, 등록도 안 되고. 고용도 안 됩니까? 예. 그래서 3개가 안 돼요. 그래서 3불이라고 하죠. 시험, 등록, 고용. 셋 다 안 된다. 시험도 못 봐, 등록도 안 돼, 고용도 안 돼. 3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격증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재교부 신청서를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다시 해주세요라고 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뭐 다른 사람한테 해야 돼요? 맞죠? 네,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이거 유료, 무료? 유료, 행정수수료 있습니다. 4번 자격증 대여란 다른 사람이 그 자격증을 이용하여 공인중개사로 행세하면서 공인중개사 업무를 행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그에게 자격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우리 여기다 밑줄 한 번만 해주시고요. 행세하면서 행세, 공인중개사 행사하면서 공인중개사 업무를 행하려는 것을 알면서 여기까지 우리 밑줄 한번 해주시고 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이제 자격증을 올해 연말 안에 받으실 건데 자격증 받으면 제일 먼저 보여주고 싶은 분이 만약에 어머니다. 어머니한테 이제 보여드렸다. 근데 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냐면 일주일만 빌려달래요. 뭐를? 자격증을. 그래서 엄마 뭐 하시게? 그랬더니 뭐래요? 그 노인정에 가서 자랑한대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빌려드렸어요. 그럼 그 양도 대여로 빌려준 사람과 어머니를 다 처벌하나요? 아니요. 왜 처벌하죠? 그런 취지가 아니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행세하려는 거를 알면서도 빌려주는 거. 요것만 처벌한다. 5번.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 업무를 하게 했다. 그러니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업무를 하게 했다. 이게 이제 이퀄 뭐예요? 양도 대여죠. 뭐. 양도 대여. 양도 대여는 자격 취소 사유 맞아요? 예,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이거 자격만 취소해요? 아니면 형벌도 있어요? 형벌이요. 몇 년 몇 천? 1년 1천. 예, 요거는 자격 취소 플러스 1년 1천의 형벌도 당연히 있죠. 이건 포상금도 나오나요? 네, 포상금도 나옵니다. 8번 문제로 한번 가봅니다. 8번. 우리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기술 중 옳은 거 등록관청이라는 용어도 잘 나오죠. 등록관청이란 물건 소재지 아니면 사무소 소재지. 그렇죠. 사무소 소재지입니다. 물건 소재지 아니고. 이 개공등, 요거 우리 2번 문항에 되는 별 하나만 잡으시고요. 개공등이라는 용어 참 많이 쓰죠. 여기는 개공등 안에는 개인인 개공과 법인인 개공을 의미한다. 개인과 법인인 개공을 의미한다. 맞아요? 아니에요. 네, 그럼 개공등 안에는 누구 들어가는 거예요? 개공 들어가고 또요. 소공 들어가고 또요. 중개부조원 들어가고요. 사원임원도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사원임원도 다 포함되는 거죠.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까지를 모두 포함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3. 고용인이라는 계공에 소속된 소공과 중개부조원을 의미한다라고 했는데 고용인은 누구랑 누구를 말하는 거 맞아요? 소공과 중개부조원을 의미한다. 맞죠? 이건. 그 다음 4. 부칙계공이란 법인이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정의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 계공에는 꼭 법인만 있는 것도 아니고 공인중개사인 경우도 있으니까
법인 아닌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아니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부칙상의 개공은 뭐는 없는데 뭐를 한 것으로 보는, 자격은 없는데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그런 종별이 되는 거죠. 5번.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란 거래 당사자 상호 간의 중개된 상물의 중개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를 말한다라고 했는데, 이 5번 문항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어를 한번 좀 찾아보면 요거 거래 당사자 상호 간에 이게 틀린 말입니다. 근데 이 자리가 틀렸는데도 일단 채색 하나만 해주실 거고요. 누구 상호간? 그렇죠. 개공 상호간이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사자 상호간이 아니고 개공 상호간이어야 합니다. 개공과 개공 상호간에 개공 상호간 뭐 이렇게 들어가 줘야 되겠죠. 자, 넘어가시고 9번 문제. 부칙 개공을 한번 좀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부칙상의 개공은 뭐는 없는데, 뭐는 없는데, 자격은 없는데, 뭐는 있는, 등록은 있는, 뭐 이런 종별을 부칙 개공이라고 얘기를 했죠. 모두 찾으래요. 기억방.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문자 사용할 수 없어요? 예, 얘는 공인중개사가 아니니까. 근데 만약에 이걸 사용하면 그러니까 부칙상의 개공이 개공이에요, 개공 아닌 자예요? 개공이에요. 얘도 개공이니까 1년 1천은 아니고요. 1년 1천은 아니고 뭐를 받을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근데 과태료가 얼마짜리 과태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100만 원 이하. 왜냐하면 얘도 개공은 맞으니까 100만 원 과태료 받을 수 있다라고 주는 게 맞죠. 신분이 얘도 개공이니까. 1년 1천 아니고. 그럼 1년 1천을 받는 애들은 누구예요? 아닌 자. 뭐 아닌 자? 개공 아닌 자가 이걸 썼을 때. 이거는 그래서 개공은 맞잖아, 얘도. 그러니까 개공 아닌 자가 우리 안이 있기 때문에 100만 원 과태료밖에 없어요. 니은 중개사무소가 소지하는 시도 내에 있는 중개대상물만 중개할 수 있고 이에는 예외가 없다라고 했는데, 니은번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니은번은 틀렸는데 어디가 틀렸는지 한 번만 답변하실래요? 그렇죠. 예외가 없다가 아니고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어떤 예외가 있냐면 여기다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이 부칙상의 개공들도 원칙은 시도 안에서만 하지만 뭐에 가입해요? 망에, 거래 정보망에 가입해서 이거를 뭐 해가지고요? 이용해서 거기에 뭐 된 물건이요? 가입, 이용, 그 다음 뭐? 공개. 요 세 가지 단어가 충족되면 가입, 이용, 공개 이렇게 되면 얘는 전국적으로 중개업할 수 있어요. 전국적으로 할 수 있다. 가입, 이용, 공개 이게 예외가 됩니다. 예외 없다 아니고 예외 있다. 디귿번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 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번호 등 개공임을 특정할 수 있는 일정 사항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일단은 우리 부칙 개공도 광고는 할 수 있어요? 그럼요. 얘도 개공이니까 광고할 수 있는데 여기 광고할 때는 여기서 한번 적어볼게요. 뭐뭐를 5개를 꼭 명시해 줘야 돼요. 명소연 성명번호. 그죠? 명소연 성명번호를 꼭 명시해 줘야 되는데, 명이 뭐예요? 사무소 명칭. 그 다음에 소는 사무소 소재지. 연은 뭐예요? 사무소 연락처. 그리고 성명은 개공의 성명. 그 중개보조원의 성명. 번호가 무슨 번호예요? 등록번호. 그러니까 등록번호 들어가는 거 맞네요. 그래서 등록번호 들어가는 거 명시해 줘야 된다. 맞네요? 디귿번은 일단 옳은 표현이고. 리을, 경매, 공매. 이분들이 이제 부칙개공은 시험 봐서 되신 분들이 아니니까 경매, 공매 뭐 이런 거 일절 할 수 있다 아니면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할 수 없는 게 맞아요. 여기는 할 수 없는 게 맞고, 입찰 대리를 위해서는 지방법원에 등록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등록을 안 시켜줄 거예요. 이분들은 시험 봐서 되신 분들이 아니니까. 리을번은 완전 틀렸고, 미음번 부칙개공으로 신규 등록은 될 수 없지만, 아까 제가 이론 설명드릴 때 부칙상의 개공은 신규 등록은 될 수 없다 그랬죠. 기존의 등록만 인정해 주는 거고, 기존의 부칙상의 개공으로 폐업하고 1년 안에 재등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부칙개공이 한번 뭐 하면? 폐업하면 그걸로 모든 기득권은
상실하게 되는 거니까 말하자면 끝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거는 지금 뭐 찾으라고 하는 거였죠? 예, 옳은 거죠? 예, 옳은 거 몇 개? 한 개가 옳은 표현이 됩니다. 자, 10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중개보조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중개보조원은 뭐 아닌 자, 공인중개사 아닌 자이 꼭 나와야 되죠. 개공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일반 소무 등 개공의 중개업과 관련된 무슨 업무를 보조해야 돼요?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맞아요? 맞고. 2. 중개보조원은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7일 안에 등록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 7일 아니고 10일이 맞습니다. 10일 내에 그 사실을 신고해줘야 되고. 여기 10일에다가 별 하나만 해주시고요. 고용신고는 언제까지?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언제까지? 여기다 한번 적어드릴까? 네. 언제까지 각각 해야 돼요? 고용신고가 있고 고용관계 종료신고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고용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돼요? 그렇죠? 업무 개시 전. 업무 개시 전에 해야 되고 여기서 업무 개시라는 거는 누구 기준? 고용인 기준, 그 중개보조원 기준. 네. 그리고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종료일로부터 며칠? 10일 내에. 10일 내에 각각 신고합니다. 여기다 우리 별도 하나 해주시고. 이거 틀렸어요. 잘 나옵니다. 3번, 중개보조원의 인장 등록의 의무가 있다 없다? 없고. 4번, 개공은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에 등록관청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라고 했는데 신고해야 되죠? 네, 이게 무슨 신고예요? 고용신고. 네, 5번,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누구의 행위로 본다? 개공의 행위로 본다. 맞나요? 네, 간주. 그래서 우리가 뭐를 해줘야 되는 이런 의무, 뭐 책임을 져줘야 되는 의무, 뭐 이런 게 있죠. 11번까지만 한번 가볼게요. 11번 문제 여러분 좀 생소하셨다, 뭐 어려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문제인데 공장재단, 광업재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광업재단 및 공장재단의 소유권 보전 등기는 그 등기 후 10달 안에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효력을 상실한다 이랬거든요. 일단은 요걸 먼저 아셔야 돼. 이 공장재단, 광업재단에는 기업재산이라고 아까 얘기했는데 여기에는 토지, 건물도 물론 들어가지만 토지나 건물도 들어가지만 뭐 같은 게 들어가냐면 뭐 기계, 또 뭐 장비, 설비, 뭐 심지어는 전봇대 같은 것도 들어가고 별의별 게 다 들어가요. 이게. 근데 이 기계, 장비, 설비, 뭐 전봇대, 뭐 굉장히 많은 것들이 들어가는데 사실은 토지 건물은 등기를 해줄 수 있는 거지만 원래 기계, 장비, 설비 이런 건 등기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특별히 묶어서 등기했을 때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특별히 왜 등기를 해주냐면 이거 잡으라고. 뭐 잡으라고? 저당권. 근데 몇 달이 넘도록 10달이 넘도록 저당권 설정 등기를 안 하면 이 공장재단, 광업재단 등기하는 게 사실 의미가 없으니까 몇 달 안에 10개월 안에 저당권 설정 등기를 꼭 해야 되고 안 하면 등기관 직권으로 그 효력을 그러니까 그 등기부 자체를 직권으로 그 보전 등기 자체를 말소시키니까 효력 상실이 된다가 맞는 표현이에요. 10달 안에 저당권이 와야 돼요. 2번 광업재단, 공장재단에 설정된 저당권이 그러니까 10개월 안에 저당이 왔어요. 그런데 그 저당권이 어떤 사정에 의해서 말하자면 소멸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저당권이 없는 기간이 10개월이 지나버린 거죠. 저당권이 없는 기간이 위에도 10개월, 아래도 10개월이 되면 역시 똑같이 우리 보전등기 자체가 효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10달이 넘는 기간 동안 뭐가 없으면 안 돼요. 저당권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럼 이거를 등기해주는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반드시 저당권이 있어야 되고 없는 기간은 몇 개월 안쪽, 10개월 이내. 그리고 10개월 넘어가면 직권 말소의 대상이 되고요. 3번 공장재단은 토지와 공작물, 공업소유권 등으로 구성되며 토지나 건물은 해당 등기부 표지부에 공장재단에 속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된다라고 했는데 일단 요거 표지부가 틀렸고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그다음에 우리 그림을 좀 하나 그려봐 드릴게요. 포스코 있죠, 우리 포스코. 네, 포스코가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공장재단인데, 포스코가 그 재단 등기했을 때 뭐뭐를 묶었는지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토지를 이 포스코가 그 소유하고 있는 땅도 있는데 토지 소유권도 있지만 공장 부지의 그 아주 광활한 토지를 다 포스코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나라 땅도 상당 부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한 10몇 년 전에 포스코를 견학을 한번 가봤어요. 이거 궁금해가지고요. 그래서 포스코 기념관에서 이제 버스 타고 이제 공장 이렇게 투어를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차 타고 돌아다니는 시간이 2시간. 그러니까 포스코 이렇게 차 타고 투어하는 시간. 어마어마한 그 토지를 갖고 있는데 이게 대부분 누구 땅이냐면 나라 땅이에요. 그러니까 국유지를 포스코가 이걸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유하는 게 아니라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물어봐서 가이드한테 이 지상권 몇 년짜리 갖고 있냐고. 그 포스코 직원, 정직원 200년짜리 가지고. 나라에서 200년을 설정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포스코에 얼마만큼 혜택을 줬는지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세계적인 지금 회사가 됐잖아요, 포스코가. 그러니까 이 지상권을 만약에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뭐 건물도 있죠, 공장 건물. 그 다음에 뭐 기계, 뭐 장비, 설비, 그 다음에 뭐 항공기, 선박 뭐 이런 것도 들어가요. 선박에다가 우리 별 하나만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특허권, 포스코만 생산할 수 있는 이 특허권, 이건 이제 공업 소유권이라고, 지적 소유권 뭐 이렇게, 지적 재산권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거를 다 갖고서 이제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중요한 포인트예요. 소유권이면 만약에 무승부에다가 표시를 했을 텐데 갖고, 얘는 소유권이 아니잖아요. 그럼 얘는 무승부에 이게 지상권이 원래 표시가 되는 거냐면 을구. 그래서 이 토지 소유권, 포스코가 가지고 있는 토지가 만약에 공장재단에 들어갔다면 그 토지 등기부 갑구에 공장재단에 속했다라는 취지가 기재가 되고, 지상권을 포스코가 묶었다면 이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의 을구를 떼어보면 이게 포스코가 지상권을 갖고 있는데 이 지상권이 공장재단에 들어갔다라고, 포함되어 있다라고 기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표제부가 아니라 토지나 건물 같은 등기부가 있는 애들은 이 등기부 무승부 아니면 무승부하에, 갑구 아니면 을구에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갑구 아니면 을구에. 그래서 표제부에 기재되는 게 아니라 갑구 아니면 을구. 이거를 해당구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해당구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3번 틀렸고 4번, 공장재단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격려하게 되면 얘는 한 개의 부동산으로 간주하며, 아까 그런다 그러죠. 한 개의 부동산으로 간주하고, 공장재단의 구성물은 공장재단과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분리, 양도 뭐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그랬죠. 뭐 아니면 팔거나 뭐 압류, 가압류, 가처분 이런 거 하지 못한다. 그 다음 5번, 개공이 공장재단의 매매를 중개한 경우라도 거래계약서와 함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여 교부해야 된다. 질문, 공장재단, 광업재단 중개하면 확인설명서 써주는 거 맞죠? 몇 번 서식? 그렇죠. 4번 서식. 4번 서식이 재단용이잖아. 임목이랑 재단용이니까.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여기까지 보고요. 5분만 쉬었다가 바로 이어서 12번 문제 들어가 보겠습니다.